오늘은 가솔린 엔진의 개입 없이 EV 모드만으로 오늘 시승을 한번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테스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할 차는 토요타 라브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기존의 라브4에는 이제 일반 하이브리드 모델만 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완속 충전도 가능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투입됐습니다. 지금 이 차는 디폴트 값이 EV 모드거든요. 지난해 출시가 된 렉서스 NX40H 플러스랑 기본적인 구동계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18.1kWh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했고요. 아무래도 NX보다는 공차 중량이 조금 가벼워서 EV 모드 주행거리는 조금 더 길게 가는데 NX 같은 경우는 EV 모드 주행거리가 58km였고 지금 이 차는 63km입니다. 이 차 지금 배터리가 가득 채워진 상태인데요. 현재 계기판상으로는 63km 달릴 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오늘 남양주까지 한번 다녀와 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EV 모드로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그 기자간담회에서 토요타가 설명을 하시길 서울의 하루 평균 출퇴근 거리가 29km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인 즉슨 이 차의 EV 모드 주행 거리만으로 일반적인 운전자의 하루에서 이틀 정도의 출퇴근은 EV 모드만으로 소화할 수 있다는 건데, 저희가 작년에 시승한 NX40H 플러스 이제 리뷰로 또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인천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모습 을 보여드렸는데 그 차도 저희가 EV 모드만으로 출퇴근을 해보니까 인천에서 강남까지 왕복을 하고도 배터리가 한 20% 이상 남았더라고요. 지금 이 차도 구동계는 기본적으로 같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성능을 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라브4 PHEV는 토요타 현재 라인업 중에서도 상당히 고성능 모델에 속합니다. 시스템 최고 출력이 306마력인데 라브4 일반 하이브리드가 222마력이거든요. 거의 80마력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출력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현재 토요타가 팔고 있는 GR 스프라 다음으로 출력이 센 모델인데, 보통 여러분 일반 하이브리드 아무래도 모터 출력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기 때문에 가속을 했을 때 한 시속 30에서 40km 정도까지만 전기 모터로 주행하고 그 다음부터는 엔진 개입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시너지를 내는 게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차의 특징인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모터 출력이 훨씬 넉넉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그냥 느낌상은 2.0리터, 2.5리터 가솔린 엔진과 좀 비슷한 느낌이 나거든요. 충분히 EV 모드만으로 꽤 기운찬 가속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 차는 계기판에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데 왼쪽 타코미터에서 이 동력 분배가 어떻게 되는지도 그래픽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배터리에서 앞바퀴로만 힘을 뽑아내고 있고, 지금 EV 모드에서는 가급적이면은 뒷바퀴에 힘을 보내지 않고 효율을 위해서 앞바퀴 위주로만 굴려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올림픽대로 올라와서 시속 80km 가속하고 있는데 그냥 일단 가속 감각은 전기차 같습니다. 다른 일반 하이브리드 모델과 비교해서 모터 출력이 넉넉하다 보니까 굳이 엔진 개입 없이도 EV 모드만으로 충분히 시원스러운 가속이 가능한 것 같네요. 자, 저희가 지금 주행 모드 변경 없이 전기 모드만으로 달리고 있는데 교통 흐름에 맞춰서 달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고요. 출력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전기 모터하고 가솔린 엔진을 조합한 시스템 최고 출력이 306마력인데 출력이 강하다 보니까 일반 라브4 하이브리드보다는 조금 더 시원하게 가속하는 느낌을 원하는 분들, 또 운전 재미라든지 고속주행을 좀 즐기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또 이 차가 괜찮은 대안이 될 것 같고, 무조건 경제성만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차는 주행 모드가 4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기본적인 주행 모드는 EV 모드입니다. 여기 기어레버 왼쪽에 주행 모드 버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토 EV, 오토 하이브리드 모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EV 모드로 주행을 하되 언덕길 등판이나 가속을 조금 빨리 하거나 충분한 힘이 필요한 상태에서는 엔진 개입을 허용해주는 그런 모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하이브리드 모드와 EV 모드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드는 일반 하이브리드처럼 배터리 잔량을 일정 수준으로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엔진 개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는
그런 모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한 2초 정도 쭉 누르면은 차지 홀드라고 해서 배터리를 거의 다 소모했을 때 엔진만으로 구동을 하면서 바퀴에도 동력을 보내고 엔진으로 배터리도 충전해주는 그런 모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이나 직장에 완속 충전 여건이 잘 갖춰지신 분들이라면 평일 출퇴근은 전기차처럼 EV 모드만으로 소화할 수 있고요. 주말에 어디 식구들과 장거리 여행을 갈 때는 일반 하이브리드처럼 가솔린 엔진이랑 같이 구동을 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연료를 조금 소모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주행 가는 거리가 731km가 표시되고 있거든요. 연료가 가득 찬 상태에서는 이 차도 한 1000km 주행은 거뜬히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그리고 라브4 일반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일반 전륜구동 모델하고 도요타 E4 사륜구동 모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전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는 전기 모터가 2개가 들어가고 사륜구동 E4 모델 같은 경우는 전기 모터가 3개가 들어갑니다. 뒷차 축에 별도의 전기 모터가 있는데 다른 브랜드의 AWD 시스템하고 비교해서 조금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륜구동 시스템은 엔진의 힘을 앞뒤 바퀴에 나눠줄 수 있는 프로펠러 샤프트와 트랜스퍼 케이스가 있는데, 도요타의 E4 시스템은 이 두 가지 장비가 없고요. 대신에 ECU와 뒷차 축에 별도의 전기 모터가 있어서 주행 상황이나 노면 상황에 따라서 순간적인 전기 신호로 뒷바퀴에 이제 동력을 보내주는 거거든요. 뒷차 축에 있는 전기 모터가 뒷바퀴만 별도로 굴려주게 되는 그런 형태의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의 장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느 사륜구동 시스템하고 비교해서 무거운 프로펠러 샤프트가 없다 보니까 무게 증가가 크지 않습니다. 연비를 높이는 데도 유리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내 공간을 넓히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 원통형 쇠막대기 같은 그 드라이브 샤프트가 없다 보니까 가운데 바닥이 꽤 평평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바닥 공간을. 거기에다가 지금 이번 5세대 라브4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구동 배터리가 예전에는 트렁크 바닥에 있었는데, 지금 모델 같은 경우는 2열 시트 하단에 있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에 훼손 없이 차체 크기 대비해서 실내 공간을 조금 더 넓게 뽑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PHEV 모델 같은 경우는 전륜구동 모델은 없고요. 기본적으로 E4 모델만 나오게 됩니다. 전기 모터가 3개가 들어가고 모터 출력은 조금 더 셉니다. 앞쪽에 있는 전기 모터 2개는 140kW의 출력을 내고 뒷차 축에 있는 MG3 전기 모터는 40kW의 출력을 냅니다. 한 세대 전 라브4에 적용된 E4하고 비교해서 뒷차 축의 역할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변했더라고요. 힘이 꽤 세지다 보니까 엔진의 힘을 지금 일반적인 주행 상황에서는 거의 전륜구동 모델처럼 앞바퀴 위주로만 돌아가게 되는데, 주행 상황에 따라서 빗길 주행이라든지 언덕길 등판이나 오프로드 주행 이런 상황에서는 20대 80까지도 나누더라고요. 오히려 앞차 축보다도 뒷차 축에 훨씬 더 많은 힘을 보내주게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 이제 라브4 일반 하이브리드 모델 가지고 또 오프로드 주행하는 영상 리뷰로도 또 보여드렸는데, 생각보다 뒷바퀴로 힘이 많이 보내지다 보니까 이 오프로드 성능도 상당히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차 주행 모드에 또 트레일 모드라고 별도의 험로 주행 전용 모드가 있는데, 지금 이 모드를 눌러주게 되면은 뒷차 축의 전기 모터가 항상 돌아가게 되면서 앞뒤 바퀴에 균등하게 힘을 나눠주게 되는 그런 특성을 보이게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 탔을 때 생각보다 험로 주행 성능도 괜찮아서 이 도요타의 E4 시스템은 일반적인 사륜구동 시스템처럼 충분한 사륜구동의 성능이 나와주면서 동시에 무게 증가가 크지 않으니까 연비에도 도움이 되고 부피를 많이 차지하지 않으니까 실내 공간도 넓힐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 사륜구동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고속도로에 왔으니까 오토 하이브리드 모드 한번 두고 일반 하이브리드 가볼까요? 앞뒤 바퀴에 회생제동 시스템이 전부 다 들어오면서 여기서도 배터리도 충전해주고 또 엔진에서도 발전기를 돌려서 배터리를 충전해주는, 특히 이 E4 시스템 같은 경우는 배터리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탔었던 NX40H 플러스 같은 경우도 EV 주행거리 같은 경우는
58km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천에서 강남까지 출퇴근을 했을 때는 거의 뭐 80km 이상까지도 주행을 할 수 있었거든요. 인증거리보다는 훨씬 더 넉넉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PH 모델의 큰 개선 사항은 대표적으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토요타 코리아 모델 최초로 토요타 커넥트라고 부르는 통합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토요타가 LG전자 공동 개발한 시스템인데 LG U 플러스의 시스템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뭐 내비게이션 맵 데이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네이버 클로바라는 음성인식 AI가 들어가서 내비게이션 목적지 설정이라든지 뭐 라디오 공조장치의 조작 이런 것들이 음성 명령으로 가능하거든요. 거의 뭐 경쟁사 수준의 만족감이 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모니터 크기를 조금만 더 키워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도 뭐 이 차가 디자인적으로는 뭐 크게 뭐 화려하고 그런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운전하면서 꼭 필요한 기능은 알차게 담았습니다. 열선 시트도 3단계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차는 통풍 시트가 기본으로 탑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ADAS의 업데이트인데요. 지금 토요타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뭐 다이나믹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정지 후 재출발 기능을 지원하는 거는 동일한데 근데 지금 이번 모델부터는 코너에서 자동으로 속도를 낮춰서 시스템 해제 없이 코너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차선 추적 어시스트라든지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기본으로 탑재가 되었고요. 뭐 장거리 주행이라든지 시내 주행에서 조금 정체 구간을 지날 때 운전자의 주행 피로감이 조금 더 낮아진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이외에는 뭐 기본적인 부분들은 RAV4 일반 하이브리드와 동일한데요. 실내에서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은 이 빨간색 스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의 가죽의 이음새라든지 이 스티어링 휠 또 시트 등받이 같은 부분에 빨간색 실로 포인트를 좀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을 강조한 모델임과 동시에 이 차는 최고 출력이 300마력이 넘다 보니까 고성능을 조금 더 강조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금 뒷좌석에 신동빈 기자 같이 탑승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고속도로 달릴 때 방음적인 측면에서 렉서스 NX와는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운전석에서도 느껴지는데 뒷좌석에서는 특히 하부 소음이라든지 풍절음이 조금 들어오는 편이네요. 뭐 승차감은 기본적으로 이 차도 상당히 좋은 편인 것 같은데 저희가 작년에 탔었던 렉서스 NX 같은 경우는 확실히 프리미엄 브랜드다 보니까 기본적인 골격이나 파워트레인은 RAV4와 공유를 하는데 이 소음이나 진동 이런 부분에서는 이 두 차의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도석 위주의 시내 주행을 할 때는 뭐 큰 차이를 느낄 수는 없지만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어느 정도의 하부 소음이나 풍절음은 조금 들어오는 편이다. NX와 비교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승차감은 참 괜찮네요. 고속주행 안정감도 이 차가 상당히 괜찮은 편이거든요. 구동계가 앞에 있고 엔진도 앞에 있는 앞바퀴 굴림 차 같은 경우는 차체 앞뒤 그 중량 배분이 상대적으로 앞쪽에 쏠려 있다 보니까 이 고속주행 안정감은 후륜구동차와 비교해서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엔진은 앞에 있지만 구동계도 앞에 있고 하이브리드 구동 배터리가 하단에 있고 또 뒷차축에 전기 모터라든지 전장 부품이 있다 보니까 차체의 앞뒤 무게 배분 측면에서 단점을 보완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릴 때 주행 안정감도 괜찮고 승차감도 괜찮은 편입니다. 네, 저희는 출발지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진 남양주에 있는 목적지에 도착을 했고요. 저희가 출발할 때 배터리 잔량이 63km인데 지금 계기판에 보니까 37km가 남았네요. 미디어 시승차를 돌린다고 하니까 실제 전비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 이런 느낌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